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NDC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축가도 제가 불렀지만 NDC가 훨씬 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떨 수도 있지만 양해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던전을 여행하는 매치메이커를 위한 안내서 발표를 맡은 넥슨 코리아 매칭팀 김무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내용에 앞서서 제 소개와 함께 발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넥슨 매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임 데이터 분석가 김우성입니다. FC 온라인, 퍼스트 디센던트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유저와 매치를 분석하고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 팀이 함께 해주신 거라서 짧게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칭팀은 넥슨이 서비스하는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의 매칭 서버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라이브 운영에 필요한 매칭 솔루션, 매치몹을 개발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가들은 솔루션 고도화에 필요한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분석가이다 보니 특히 분석가 입장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한 것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오늘 발표에는 매칭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를 주인공으로 섭외했습니다. 오픈 전 다차례이 테스트와 지난 1년간 라이브 서비스를 정말 치열하게 함께했고 현재 총 7개의 컨텐츠에서 약 100여 개가 넘는 풀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도 엄청난 규모의 동시 접속자 수를 달성했고 지금까지도 월 단위 3천만 개가 넘는 매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PVP 컨텐츠가 익숙한 매치메이킹 분야에서 PVE 매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흔하지 않는 기회여서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칭 분야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많이 없고 특히 매칭 중에서도 PVE 분야의 내용이라 참조할 것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 속에서 매칭팀과 개발팀이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려 합니다. 오픈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던전 속에서 매치메이킹 문제를 찾고 해결했던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험할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던전을 여행하는 매치메이커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퍼스트 디센던트와 넥슨 매칭팀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프로젝트에 활용할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오픈 직후에 틀을 잡으면서 직면했던 두 가지 문제와 시간이 지나서 서비스 중후반에 발생한 컨텐츠 양 끝단의 문제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상황에서 특수하게 발생한 문제에 관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때의 매칭팀이 되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픈 직후 매치메이킹 틀을 잡는 내용입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에서 매치메이킹을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매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칭은 대상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 혹은 흔히 PVP 게임에서 대결 상대를 정하는 일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한자어로 적힌 어원은 그냥 사실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미가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울로 비교하고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이 이제 만남이 되든 경쟁이 되든 각기 분야에 따라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연결을 하더라도 그 연결 대상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런 매칭의 목표고 그 저울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디센던트에서도 유저들의 목표를 알아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퍼스트 디센던트 이런 그림과 같았습니다. 다음 컨텐츠 목표 파밍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끝없는 마라톤이었는데요. 이미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스트 디센던트는 유저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도착하면 모든 컨텐츠를 다 깨고 또 막혀있는 보스를 잡고 또 다음 지역을 열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즉 유저의 목표는 던전 클리어 그리고 다음 컨텐츠로의 진행입니다. 진행 과정의 유저들은 동료를 만나서 협동해야 하는데요. 그 협동이 성공으로 이어질수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적절한 동료를 찾아줘서 유저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매칭의 목표가 됩니다. 이때 비슷한 실력의 유저를 만나게 해야 되는 최초의 니즈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드 요격전과 같은 보스레이드 컨텐츠는 비숙련 유저가 다른 유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지만 당시에는 데스 카운트가 공유가 되어서 가장 취약한 유저가 자주 죽으면 전체가 실패하는 구조였고요. 또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스의 스펙과 난이도가 스케일링 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저들은 마스터리 랭크, 마랭, 그리고 계승자 레벨, 보스 기믹 숙지 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비슷한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동료들을 원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실력 점수 격차가 가장 작은 그룹 대비 큰 그룹에서 매치 탈주 발생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유저들의 목표인 던전 클리어를 위해서 유저들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동료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의 유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실력 점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저 실력에 반영될 수 있는 변수들을 선별하고 던전 결과를 그 예측값으로 두어서 실력 측정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요. 게임마다 물론 선별 변수는 다양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런 방법론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전 기획에서는 클리어 여부, 계승자 레벨 등의 개별 스펙을 활용하였는데요. 이후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를 활용해서 비슷한 실력들을 측정하고 마치 PVP 게임에서 MMR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를 줄인 결과 클리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실력 구간에서 효과가 발생하였는데요. 실력 차이가 나는 매치 비중이 줄었고 이는 탈주 감소 그리고 던전 성공률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즉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는 1인분의 실력을 갖춘 유저들이 비슷한 유저들과 만나서 각자 비슷하게 1인분을 수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비슷한 실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실력 점수 활용으로 비슷한 유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실력 점수 도입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더 명료하게 드러났는데요. 이제 저실력 초보 유저들의 경우에는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게임 이탈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런 유저들을 소위 달리기에서 넘어지는 유저라고 형상화하였고 해당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컨텐츠 흐름별 유저의 잔존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가로축은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나열된 퀘스트가 있고요. 이제 세로축은 유저들의 잔존을 나타내는 관제 대시보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특정 구간에서 유저들의 성공률, 잔존율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루트 슈터 장르 또는 어떤 게임에 익숙하지 못한 유저들에게 큰 벽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데이터와 유저 동향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유저들이랑 함께 달리기 위해서 밤마다 공략도 찾아보고 아주 고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을 깊게 분석한 결과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측 그래프는 해당 컨텐츠 단계에서 이탈한 유저들 중에서 3회 이상 실패한 비율을 집계한 그래프입니다. 즉 나간 유저들이 어떤 이유로 나가는지 확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전 A 단계에서 이탈한 유저들 중에서는 3회 이상 실패한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았는데 B 단계부터 C, D로 넘어가면서 유저가 수차례 실패 경험 끝에 이탈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클리어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목표 달성을 끝내 못해서 이탈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제 이를 통해 누적된 실패 경험이 게임 이탈로 이어지는 구간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유저의 경우 사실 모듈 강화나 무기나 반응로 장착 등 스펙을 높여 해결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제 해당 작업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 이전에 맨땅에 계속 헤딩하다가 실패 경험 때문에 너무 이르게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적응하기 전에도 넘어진 유저들이 성장 방법을 배울 기회를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강한 팀원과 만나게 하는 로직을 넣었습니다. 해당 유저 일부를 좀 월반시켜서 소위 버스를 태우는 건데요.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태우되 민폐는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만 넣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없앴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최고 실력의 유저들이라도 저실력 유저가 늘어날수록 클리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케어 결과 허들이 되는 보스 중에서 특정 보스에서 클리어율이 최대 50%포인트 증가하고 매치 탈주율은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케어 대상의 새로운 고실력 동료들은 예상대로 저숙련 유저가 합류해도 변함없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기대치 못한 효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케어를 받지 않은 저숙련 유저의 경우는 이제 덜 실패해서 아직 케어를 안 받은 건데요. 이제 그런 유저들의 경험도 소폭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누적 실패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풀에 쌓여 있는 확실한 저숙련 유저들과 아직은 덜 실패한 그래서 클리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유저들을 분리한 효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조금은 더 숙련된 유저들끼리 만날 확률이 올라가서 넘어진 유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의 동료들도 클리어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게임 이탈도 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그런 슬픈 유저일 텐데 제가 풀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다른 유저들의 발목을 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직후 유저들을 달리기를 이제 매칭 시스템으로 지원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비슷한 실력의 유저를 만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저희는 실력 점수를 도입해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유저 간의 매치 빈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지는 유저들이 잔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를 풀었는데요. 유저 플레이 흐름을 보는 대시보드와 직접 플레이하면서 위험 구간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작용 없는 유리한 매치를 조성해서 유저들의 플레이 지속률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초반 유저들을 조금 더 잘 달리게 만들었는데요. 다음으로 서비스가 계속되던 중 양 끝단에 발생한 두 문제를 풀었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유저들이 점점 고실력 컨텐츠를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그리긴 했지만 거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초반은 초반 컨텐츠에 몰려 있다가 중반, 후반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반, 중반 컨텐츠의 요청량이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오픈 초기랑 달라진 풀 상황에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매치메이커의 요구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대부분 RPG나 루트슈터 장르가 겪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동시에 후반 컨텐츠에 도달한 유저들 역시 요청량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새로운 엔드 컨텐츠에서 그에 맞는 다양한 매칭 요구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메인 컨텐츠에서 벗어난 초반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상황이 달라진 초반 단계의 컨텐츠에는 더 이상 오픈 시점과 동일한 로직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많은 유저들이 오픈 직후 함께 달리는데요.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적은 수의 유저들이 적은 인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유저 동향이 증가했고, 관제 대시보드에서도 매치 인원수나 대기시간 등의 지표가 변화했습니다. 저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사람 수가 많으면 적합한 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람 수가 적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컨텐츠의 대기 시간이 짧은 반면에 요청량이 적은 컨텐츠의 대기 시간은 동일한 로직으로 판단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컨텐츠 흐름뿐만 아니라 시간대나 지역별로 요청량이 다르고 대기 시간도 변합니다. 아마 유저 수가 적은 새벽에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유저 수들이 적어서 매칭을 잘 못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의 풍부한 요청량으로 활발히 플레이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리전 등등 어떤 풀은 넉넉하고 어떤 풀은 부족한데 같은 로직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청풀 상황에 따른 매치 로직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매칭팀이 꺼낸 답은 동적 최적화입니다. 매칭 시스템에서 동적 최적화는 목표한 지표 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요청량에 맞춰 탐색 조건을 유연하게 맞추고 이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한 매칭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더 우아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앞서 말씀드린 실력 지표를 예시로 들면 대기 시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서는 과거의 최선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의 차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균일한 대기시간 경험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에 맞게 탐색 로직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얼만큼의 요청이 오면 얼마 정도 대기하는지 요청량과 대기시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음에는 얼마의 요청이 올지 예측하고 해당 목표에 맞춰서 로직을 튜닝합니다. 한 단계씩 대기시간 경험을 위해서 실력을 예를 들어서 실력 탐색을 넓게 잡는 사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력을 바탕으로 유저 구간을 나누고 일정 시간에 따라 탐색 범위를 늘리는 로직을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을 상, 중, 하 이렇게 3개 티어로 나누고 30초마다 옆 티어로 탐색을 확장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탐색 구간의 요청량에 따라서 대기 시간은 다를 것이고 이를 매핑할 수 있는데요. 가령 1500개의 요청이 왔을 때 티어별로 500개의 요청이 생긴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시점에 900개의 요청이 오면 티어별로 300개의 요청이 생겨서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의 탐색 단위 요청량이 풍부하면, 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반대로 요청량이 적으면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청량 대기 시간 관계 파악으로 저희가 Y축의 목표 대기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요청량을 확보해야 하는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조정할 시점의 요청량을 예측합니다.
조정 기간에 따라서 시간 단위는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시계열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전 시간뿐만 아니라 전주 동기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좋았습니다. 이때 예측하는 요청량은 상, 중, 하 탐색 단위로 쪼개기 전에 전체 요청량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확인한 요청량 대기 시간 관계와 예측된 전체 요청량을 바탕으로 얼마 단위 구간으로 나눠야 목표 대기 시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었던 1000개의 요청을 2등분하여 500으로 한 개의 탐색 단위를 갖는 지금의 대기 시간을 유지하려면 만약에 탐색 단위 크기를 500에 맞춰서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래의 요청이 1500개가 온다면 2등분이 아니라 3등분을 하는 작업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탐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데이터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동적으로 풀 상황에 맞춰서 적응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풀 상황을 매치메이커가 이해하고 적응하게 됩니다. 목표한 대기 시간을 모든 풀에 걸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들 수 있고 풀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풀이 충분한 경우에는 목표 대기 시간 제한 안에서 더 품질이 높은 매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초반 컨텐츠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했고 또 다음 문제가 남아 있었죠. 이제 서비스 중에서 실력 탐색 이외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후반 컨텐츠로 가서 요청량이 많아도 새로운 컨텐츠가 도입되면 각 컨텐츠에 맞는 매치 니즈가 발생하고 이에 걸맞는 다른 차원의 매치 로직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유저들은 던전 클리어를 위해서 더 좋은 동료 매치를 선호하지만 실력 이외의 차원이 추가된 것인데요. 그 중 하나가 특정 컨텐츠에서 인기가 많은 계승자 문제였습니다. 특정 계승자가 없으면 다른 동료들이 해당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탈주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일종의 계승자 선호 또는 조합 문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노란 그래프는 고실력 유저들의 패턴, 우측 초록색은 상대적으로 실력이 낮은 유저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각각 왼쪽 그래프가 인기 있는 계승자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이며 막대 그래프의 경우 임무 성공률, 그리고 선 그래프는 매치 탈주율을 나타냅니다. 고실력, 저실력 모두 특정 계승자가 없는 것보다 1명 이상 포함된 경우의 성공률이 높고 탈주율의 경우에도 낮습니다. 그리고 저실력 팀이지만, 즉 이제 초록색 그래프지만 특정 계승자를 포함한 경우는 고실력이지만 특정 계승자가 없는 경우에 필적하는 던전 성공률 지표를 보입니다. 특히 탈주율을 보시면요. 충분히 실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탈주율이 더 높아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계승자를 무조건 1명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특정 계승자가 너무 많이 포함된 매치는 줄이는 로직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자유로운 매칭을 진행하되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많은 매치에서 인기가 많은 계승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로직을 적용할 때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두어서 대기 시간 변화는 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로직 적용 결과 대기 시간 변화 없이 특정 계승자가 1명도 없는 매치 비중이 소폭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전체 매치의 탈주율이 감소, 탈주율이 줄어서 목표 성공률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요청량이 풍부한 후반 콘텐츠의 경우에도 풍부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니즈가 있었고 역시 매치 로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불편함 없을지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오픈 중후반에 마주한 두 가지 문제 사례를 공유 드렸는데요. 초반 컨텐츠 단계에서 발견한 동적 최적화 문제는 목표 대기 시간에 맞춰서 실력 탐색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도 튜닝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량이 적은 시간대에 접속한 유저들의 경험도 케어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요청량이 풍부한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실력 탐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후반 컨텐츠에서는 실력 탐색 이외에 선호 계승자 유무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발견됐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인기 계승자를 식별하고 퍼뜨리는 로직을 넣어서 유저들이 원하는 매치를 조금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크로스 플랫폼 게임에서 특이하게 경험한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멀티 플랫폼 및 플랫폼 간 플레이를 허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서비스 도중에 PC 플랫폼 유저들의 분리 요청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적화 문제 등을 이유로 PC 유저들에게도 콘솔 플랫폼처럼 크로스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한 것인데요. 실제로 콘솔 유저들이 오프를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유저들이 요청한 플랫폼 분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이제 한 번 제공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좀 비가역적인 결정인 뿐만 아니라 앞서 확인했듯 일반적으로 풀을 나누면 나눌수록 유저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리전별로 플랫폼 분포가 달라서 모든 리전에 동일한 로직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분리 기능을 제공했다고 가정한다면 특히 북미 리전 또는 동아시아 리전 같은 경우는 소수 플랫폼 유저들 풀이 적어지는 상황에 급격히 대기 시간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리전 같은 경우는 유저들 중 절반이, 만약에 PC 유저 절반이 분리를 선택하는 최악의 경우 14% 유저의 풀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특정 리전에만 선택권을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첫째로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PC 유저의 크로스 플랫폼 분리를 제공해서 완전히 분리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해당 로직은 유저들이 정말 요구사항대로 완전하게 다른 플랫폼과 분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봤듯이 지역 및 전체 유저 선택 비중에 따라서 고립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려해서 저희는 동일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대기 시간 이후에는 합치는 조금 더 소프트한 분리 로직을 제안했는데요. 완벽한 분리는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풀이 충분하다면 동일한 플랫폼끼리 만나는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플랫폼이라도 동료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로직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고립 상황에 강건한 로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정 기간을 두고 라이브 테스트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정확한 답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부 리전별로 A/B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라이브 적용과 그로 인한 데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리스크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전의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고립 문제가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북미 경우가 그랬고 동아시아에서도 20%의 콘솔 유저가 고립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답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매칭팀이 가진 시뮬레이션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현재 매칭 서버로 게임 서버가 보내주는 라이브 그리고 실제 요청이 쌓이고 있고, 해당 요청을 현재 로직을 바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라이브 매치들인데요. 이제 이런 실제 라이브 요청만을 따로 떼서 다른 설정의 매치 서버에 보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즉 저장됐던 실제 요청을 복제하고 다시 재생하면 가상의 매치 요청을 만들 수 있고, 다른 로직상에서 다른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요청들은 똑같으니까 다른 로직에서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은 물론 실제로 플레이한 결과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A 유저와 B를 만나게 했을 때 나온 결과는 실제 결과인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랑 C를 만나게 했을 때 결과는 매칭 로직이 달라졌고 그 결과 자체는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치를 근데 어떤 매치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구성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청량이 동일하면 동일한 로직하에서 시뮬레이션 된 매치는 실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파트 3 이전에 소개해드린 모든 로직도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부작용을 검증한 후에 적용되었고, 이제 넘어진 계승자를 일으켜 세울 때도 그리고 인기 계승자를 분산시킬 때도 모두 안정성을 확인하고 투입된 결과입니다. 플랫폼 분리 로직 역시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라이브 적용 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C 유저들이 0%부터 100%까지 그런 선택 비중을 10% 단위로 조정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이제 크로스 플레이 오프 시나리오를 정해서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선택 비중의 경우에도 풀이 분리된 경우에 분리된 PC 유저들뿐만 아니라 콘솔 유저까지 대기 시간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은 16초 이상 증가했지만 이제 특이한 경우에 더 높은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반면 저희가 제안했던 소프트 로직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과 섞이는 비중을 완화하면서도 전체 대기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 로직을 선택하였고, 다행히 실제 로직 적용 이후에도 대기 시간 변화 없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챕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C 유저의 크로스 플랫폼 분리 요구사항을 저희는 확인하였고, 요청한 완전한 분리 로직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소프트한 분리 로직을 고안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비교해서 하드 로직의 부작용을 찾았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제 라이브 투입 이전에 적용 후의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발표가 끝을 향해 왔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전체 발표는 넥슨의 매칭팀이 지난 1년간 퍼스트 디센던트 라이브 서비스를 함께하면서 찾았던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픈 초기에 유저의 실력을 측정하는 체계를 갖췄고 이후 낙오되는 유저를 케어하는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이후에 서비스가 무르익어가면서 변화된 초반 컨텐츠를 위한 동적 최적화와 후반 메인 컨텐츠에서 발생하는 계승자 조합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한 분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라이브 서비스에 꼭 필요한 시뮬레이션 도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즌을 앞두고 개발팀 그리고 유저분들과 함께 여행한 기록을 다시 정리하게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해치웠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들도 많고 새로운 컨텐츠는 또 새로운 유저, 새로운 플레이,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더 많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정리하면서 다음 발표나 다음 공유 자료에는 좀 더 풍부한 안내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분야의 담론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 담론도 조금 더 활성화돼서 다른 매치메이커 분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풀기에 막막한 문제도 저희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서 올라보면은 조금 더 길이 잘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 중인 매칭 문제가 있으시거나 저희와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이 해결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